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자, 이거 어제 발표는 어제 나왔는데 이승기, 이다인 결혼 발표입니다. 자, 배우 이승기 씨, 지난 연말 정말 안타까운 소식만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자, 배우 이다인 씨와 2년 열애 끝에 결혼. 그러니까 배우 견미리 씨가 장모님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가수 겸 배우죠. 이승기 씨가요, 이 배우 이다인 씨와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승기 씨는 자신의 SNS에 손편지를 전했습니다. 배우 이다인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오는 4월 7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라면서 이 축하와 응원을 부탁했는데요. 이 배우 이다인 씨는 배우 견미리 씨의 딸로 알려져 있죠. 소속사를 통해서 2년 열애 끝에 이승기 씨와 결혼한다고 식은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연예 전문 유튜버는 이 과거 이다인 씨의 부친이 주가 조작 혐의에 휘말렸기 때문에 이승기 씨 집안에서 반대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승기 씨 모친은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배우 이다인 씨에 대해서 승기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모습에 감동했다. 최고의 며느리다라면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외국인도 촉법 소년 타령입니다. 자, 무인 동전 노래방을 발칵 뒤집고 간 이들의 정체 영상 보시죠. 자, 주황색 패딩 주목해주세요. 아우, 갑자기 마이크로 그냥 노래방 기계 퍽퍽. 자, 발로 퍽. 자, 옆에 있던 형이 야야야 그러지 마 하면서 지금 형이 언제 지금 나오네요. 지금 야야 그러지 마 하면서 말리고 있는데요. 아,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상관 안 해요. 자, 계속 자, 다른 방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다른 방에 왔어요. 또 펑. 예?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저렇게 통제불능의 상황이 됐었는데, 자, 앞서 말렸던 그 형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방금 보셨죠? CCTV를 틀막합니다. 자, 승현님, 여기 노래방 사장님이 말씀이죠. 오픈한 지 보름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이거 전부 그러니까 새 기계인 거예요. 사실 지난 1일 날 발생했는 사건인데 오후 4시쯤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이게 무인 노래방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다 보셨다시피 지금 주황색 옷과 남색 패딩을 입은 사람이 외국인, 방금 이제 CCTV까지 막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삼선 바지를 입은 게 대한민국의 자녀 아이였습니다. 사실 나이를 좀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말 기함할 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강목과 마이크 등으로 진짜 제대로 된 그 모니터를 부수고 그다음에 벽을 때리고 문까지 발로 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래방 주인 제일 처음에 아이들의 어떤 치기 어린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CCTV까지 딱 이렇게 막는 모습을 보고 이거 계획적이다라고 해서 부모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예. 대한민국 자녀를 가진 부모는 합의하겠다. 책임 있으면 내가 책임을 물어야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나온 키워드 예. 우리 아이 외국인들은 우리 아이 촉법소년이라서 책임 없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답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도 돼요? 일단은 우리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쟤들도 처벌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만약에 촉법소년 14세 미만자라면 뭐 그 말은 형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는 그 부분은 틀린 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법도 우리 영역 내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불법 행위를 가한 거예요. 저 아이들이. 예. 불법 행위 가해서 한 3,2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그 손해배상은 이 아이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감독자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대신해서 이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3,2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부모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어린 친구들이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배워가지고 CCTV를 이렇게 가릴 생각을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막무가내 차선 변경의 쾅입니다. 자,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불박차 속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자, 일단 쭉 가는데, 인도로 쾅쾅, 와우. 세상 옆으로 저렇게 끼어든 차 피하려다가 슉 오른쪽으로 교통섬으로 저렇게 올라가서 말이죠. 저기에 사람이 없었기에 천만다행. 자, 깜빡이 없이 들어온 차량도 문제지만 이 과속 때문에 저 불박 차량도 약간의 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직진하고 있는데
좌측에서 그 끼어들기 차량이 방향지 시동을 켜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니까 그 살짝 피했던 거예요. 피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불박 차량도 제한 속도가 60km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속을 했으니까 저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 분쟁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4개 선보사가 상협정해가지고 판정하는 거는 50대 50이다. 무슨 말이냐면 끼어드는 차가 깜빡이를 안 넣었다 하더라도 과속했기 때문에 50대 50이라고 해가지고 처리를 받는 건데 차라리 저럴 바에는 브레이크를 빨리 밟았어야 되는데 예. 너무 과속이다 보니까는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 사고가 발생했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 변경하면 안 되고요. 그 차도를 달릴 때는 절대로 과속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고속도로 잘 달립니다. 자, 옆 차선 트럭 주목해 주세요. 어이, 안 돼. 아이고, 저걸 피하려다가 휙 꽝. 아우, 그대로 꽝.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생긴 사고인데 일단은 이게 비접촉 사고인데 승 의원님, 이것도 네. 처벌이 가능할까요? 옛날에는 뭐 접촉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그 비접촉 사고를 유발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고의 유발 원인이 있다면 그 유발 원인 있는 사람이 그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뺑소니 운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접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고를 유발했다라고 싶으면 반드시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른 구조 의무를 이행하셔야지만 특가법상 뺑소니 운전이 안 되니까요. 저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리셔가지고 사고 운전자에게 대해서 피해 운전자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병원이나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헐, 지금 뭘 본 거지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가게 밖에 주목해 주세요. 한 여성이 아유 펜스 위에 앉으려다가 그 펜스가 꽈당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유 저걸 보고 당황해가지고 어머머머머 이거 어쩌 막 뒤로. 자, 저 세워보죠. 하지만 넘어가죠. 세워보는데 세울랑 말랑 세워졌어. 아 이게 뭐라고 막 손에 땀이 나. 자, 이게 처음 그 넘어질 때 영상인데 말이죠. 자, 아유 박 변호사님, 예. 저 사모님 당황하신 건 알겠는데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한 저렇게 거죠. 겨우겨우 세워놓고 네. 나 갈게 하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도망간 거죠. 세워놨지만 바람이 불면 다시 넘어갑니다. 누가 건드려도 넘어가게 되고요. 실제로는 재물의 회용을 해한 거죠. 손괴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형사적으로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민사적으로 저걸 물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실수로 앉았는데 펜스가 부서졌습니다라고 하면 뭐 접착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니까 붙이면 되는데 그 비용을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물어주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지금 CCTV라든지 영상이 지금 다 있어요. 예. 필요하다면 사실은 추궁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문제는 저는 엉뚱한 사람이 저가서 당할 염려가 있어요. 엉뚱한 사람 근처 갔다가 난 한 게 없는데 펜스가 넘어졌다고. 그냥 지나가는 그 바람에 의해서 그걸 생각하면 저는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양심에 조금 그런 안 좋은 사람이 아닌가.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유 뭐하러 또 저기를 앉으시려고 그랬어 또. 아유,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적색 신호 대기 중 이때 옆 차가 난 인생 직진이지 하면서 저렇게 슉 갑니다. 자, 근데 왜 횡단보도를 건너 차가 그러고 나서 유턴을 했어. 와, 유턴이 아니죠. 좌회전을 했어요. 야, 승 의원님, 차는 곧 나다. 거의 물화일체의 경지에 올랐던 모양인데요. 차로 저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참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뭐 사실 저 앞에 있는 저 적색이잖아요. 저 지나가는 것 자체도 신호 위반이고 지금 횡단보도를 묶고 지나가서 중앙선 침범했으니까 저것도 제가 봤을 때는 위반인 것 같은데 저러시다가 큰 사고 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사고는 눈에 보여서 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고 나는 것이고 내가 분명히 위반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저 횡단보도에 혹시나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어찌할 뻔했는지 저는 진짜 아찔하거든요. 맞아요. 제발 좀 그 신호 정확히 지키시고 횡단보도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지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부장님의 은밀한 제안. 약간 이거 좀 19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어. 이 자신의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부장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이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34살 직장인인데요. 이 4년 넘게 한 부장이랑 근무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부장이 최근에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부장의 아들은 사연자와 동갑이라고 하는데 뭐 부담되면 편하게 거절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연자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아니, 하고 그런데 왜 자리를 이렇게 부장님 떴습니다. 이 볼에 홍조가 저렇게 예. 아니, 제안하는 자리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이 4년간 함께 해보니까요. 이 부장님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또 부원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정작 사적으로 엮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혹시 만약에 잘 안 되면 이 부장과 어색해질까 봐 그것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도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장 아들을 만나도 될지 고민이라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머리 위에 둥그란 띠를 두른 천사 자입니다. 자연아, 부장님 성품을 봐. 그 집 아들 딱 견적 나온다 얘. 너 봉 잡은 거야? 또 혹시 알아? 둘이 잘 돼봐. 너 인사고가 더블A야. 현실적으로 판단해.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동그라미. 아, 예. 아, 자연이 그래. 자, 다음은 삼지창을 들고 있는 악마 자입니다. 자연아, 그 부장 소름 끼친다. 얘 4년 동안 널 며느리감으로 막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살았던 거야. 야, 또 잘 안 돼 봐. 너 인사고과 C 당첨이야. 회사에서 보는 것도 짜증나는데 시아버지로 볼 생각을 한다고. 자연아, 눈치 챙겨. X.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같은 그 직장에 있으면서 부장님이 그 여직원을 상당히 좋게 본 거예요. 성실하고 능력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좋게 봤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만나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연자가 만나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서로가 불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건 둘째로 치고 일단 부장님이 권했으면 알았습니다. 만나볼게 하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 변호사. 저도 비슷하거든요. 뭐 인사 고가라든지 이런 것 박 때문에. 변호사님, 채팅창 분위기는 지금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뭐 지금 이제 얘기가 앞에 보면 뭐 인사 고가라든지 뭐 다른 어떤 경제적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왠지 만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연자 얘기 들어보면 본인도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 뭐 그런 저는 있다 해도 상관없지만 더 큰 의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고 이 부장이 상당히 좋게 봤기 때문에 아들을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만난 다음에 그 판단을 하는 거지 왜 지금부터 못 만나고 스스로 이렇게 벽을 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의 사연자와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이자연 기자의 생각은 어때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 감사한 일이잖아요. 4년이나 봤는데 그것도 직장에서 만나서 서로가 그렇게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없이 며느리감으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막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뭐 훑어보진 않으셨겠죠. 여러 가지 성품을 이게 육각형으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다. 우리 아들한테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신 거고 이 사연자도 4년을 모셨는데 사실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느 정도는 콩 심은데 콩이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봤을 때 잘 안 돼도 면박 주고 불이익 주고 이러실 분은 아니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 동그라미 선택했습니다. 콩콩 팥팥. 네, 자, 콩콩 우리 팥팥. 승 의원님. 저 인생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 위험한 최선보다는 덜 위험한 차선. 뭐라고요? 위험한 최선보다는 덜 위험한 차선. 만나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 관계는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 이 관계 유지 안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부장은 아주 멋질 수 있지만 아들은 모릅니다. 저는 콩 심은데 콩 난다 믿지만 콩 심은데 판 나는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가 사는 사람은 부장이 아니라 그 남자라고요. 그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아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라고 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난 정말 싫은데 키 큰 남자 싫고 나는 뭐 잘생긴 남자 싫고 공부 잘하는 남자 싫고 부자인 남자 싫은데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다면 나 싫어요 말하는 게 설득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위험한 최선보다는 덜 위험한 차선 지금 정도 유지하시고 다른 분 만나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우리 생각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그 승 의원님 말씀하실 때 뭔가 계속 불만 어린 표정이 불만은 있었어요. 아니고요. 콩 심은데 콩 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콩 심은데 판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진짜? 지금 이제 확률적인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죠. 자식이라면
비슷할 가능성을 따져보면 인품이나 따져보면 저라면 뭐 최선이든 차선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만나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좀 우리 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아들이 싫다고 말하는 직원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 우리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의 분위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 현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네, X가 사실 훨씬 많으시기는 많습니다. 합니다. 퍼니셔님은 저런 건 진짜 반대. 둘 사이 안 좋아지면 회사 못 다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김민정님 건수 만들지 말자 후회하지 말고 X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Y퍼플님은요. 근데 부장님 아들 사진은 봐야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보고 좋으면 하고. 예, 사진부터 어. 보자. 차파티타님은 만나고 싶은 생각 있으시면 부장님 아들인 게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